1969년 9월 28일 호주 머치슨이라는 작은 마을에 모페드 무게 정도 되는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주민들은 이날 이상하고 불쾌한 냄새가 마을 곳곳에 퍼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 과학자들은 이 특이한 냄새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냈습니다. 전 아니에요. 이 운석은 우주 먼지 솔라 그레인으로 덮여 있었는데 약 70억 년 전에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 불쾌한 냄새는 지구와 심지어 태양보다도 30억 년 더 오래된 물질에서 나왔어요.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기 훨씬 전에 이 소행성은 넓은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날았습니다. 약 20억 년의 여정 끝에 이 운석은 소멸된 별에서 나온 먼지로 뒤덮였어요. 그 후 약 50억 년 더 표류한 끝에 지구에 도착해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2020년 티라노사우루스 베아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그 흉포한 짐승이 새끼였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도록 도왔죠. 티렉스는 태어날 때 치와와 크기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아기 공룡은 성숙한 티렉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꼬리가 길었고 턱은 작은 이빨이 있었어요. 다 자랄 때까지 이 작은 면도날 같은 이빨을 사용해서 곤충과 작은 도마뱀을 사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하면서 이 이빨은 빠지고 우리가 영화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손만한 크기의 이빨로 대체되었습니다. 태아 화석의 발견은 또한 티라노사우루스 알이 럭비공만한 크기였을 거라고 계산하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2018년 11월 나사의 지질 로봇이 화성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로봇의 임무는 붉은 행성의 지진 활동을 조사하고 지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로봇은 별다르게 특이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2019년 4월에 첫 지진, 더 정확하게 말해서 화성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지구에서는 지각판의 느린 움직임 때문에 지구 표면이 종종 흔들립니다. 지각에 압력이 쌓였다가 갑자기 방출되면 지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화성에는 지구와 같은 지각판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 현상은 과학자들에게 미스터리였습니다. 2020년 로봇 지질학자는 지금까지 가장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화성이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알 수 없는 이유로 적색 행성은 저주파 소리를 방출합니다. 이 소리와 화성 지진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현상 모두 과학자들이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수천만 년 된 공룡뼈에서 과학자들은 세포 구조와 DNA 전체의 흔적까지 발견했습니다. DNA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생물학적 코드입니다. 2020년 과학자들은 공룡의 코드를 밝혀내는 것에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이 멸종된 동물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많은 놀라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뼈는 약 7천만 년 전에 살았던 초식 공룡의 두개골 일부입니다. 이 화석 안에서 과학자들은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세포와 비슷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강력한 현미경을 사용해서 DNA가 저장된 구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룡의 유전적 코드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발견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희귀한 표본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포에서 DNA를 추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만약 과학자들이 충분한 DNA 샘플을 얻게 된다면 공룡을 부분적 혹은 완전히 재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좋은 영화의 소재처럼 들리네요. 우린 또한 2020년에 알려지지 않은 종의 포유 동물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것을 크레이지 비스트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동물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약 6,600만 년 전에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살았고 주머니쥐나 오소리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동물은 알려진 어떤 포유 동물보다 주둥이에 구멍이 더 많이 뚫려 있는데 이건 이 동물이 지나치게 예민한 주둥이와 수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희한한 동물의 이빨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또한 그 당시에 다른 포유류보다 척추뼈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놀라운 발견은 우리가 포유류의 진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깊은 우주 공간에서 알려지지 않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전파 서클이라고 부르는데요. 먼 우주에서 빛을 발하면서 거의 완벽한 원처럼 보이는 이상한 덩어리예요. 과학자들은 이 이상한 물질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원래는 이 이상한 전파 서클이 초신성의 잔존물이라고 추측했어요. 별이 폭발한 후 나타나는 잔해 구름이죠. 하지만 이 원형이 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원형이 우주에서 흔히 관찰되는 정상적인 전파 방출이라는 이론을 반박했습니다. 이 거대한 전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2019년 첫 발견 이후 지금까지 관측된 것은 단 4건에 불과해 수수께끼를 푸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달의 반대편에서 이상한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치즈는 아니에요. 연구원들은 달 탐사선이 분화구 근처에서 찍어서 전송한 사진에서 물체의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미지는 짙은 녹색의 크리스털처럼 보이는 특이한 돌을 보여줍니다. 이 물질은 오래전에 발생한 화산 폭발의 결과로 나타난 유리일 수도 있지만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어요. 화질이 나쁜 데다가 그 물질을 직접 가서 연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발견과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달의 기원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한 팀의 과학자들이 금성의 대기에서 특이한 기체 물질인 인화수소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스는 지구상에서 특정 유형의 미생물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금성에 있는 인화수소의 흔적은 이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금성의 조건은 화산 속의 상태와 비슷하니까요. 온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행성 표면은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어요. 금성의 하늘, 구름 속은 조건이 그래도 나은 편이라서 미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발견은 태양계에 다른 생명체가 있다는 의미일까요? 2020년 말 우리는 밤하늘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사건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목성과 토성의 대결합이었죠.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두 행성은 서로 수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12월 21일 잠깐 동안 지구와 완벽하게 일렬로 정렬했습니다. 행성들은 약 20년마다 이렇게 줄지어 서지만 토성이 목성에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것은 400년 전의 일이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은 오직 맑은 하늘에서만 볼 수 있었고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놓쳤다면 인터넷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0년 동안 약 7,500만 광년 떨어진 다른 은하에 있는 먼 별을 연구해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별은 너무 뜨거워서 아름다운 푸른빛으로 빛나고 그 빛은 태양보다 200만 배 더 밝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별의 수명은 대개 거대하고 눈부신 폭발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천문학자들은 더 이상 그 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치 그 별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한 가지 이론은 그것이 초신성에서 먼저 폭발하지 않고 곧바로 블랙홀로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렇게 큰 별에서 관측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별이 희미해졌고 항성 먼지 구름에 가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정확한 답을 모르지만 몇십 년 후에 만약 이 별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박쥐는 사냥을 위해 반향 위치 측정을 사용합니다. 초음파를 퍼뜨리기 위해 깔깍거리는 소리를 내고 귀 깊게 들어요. 파동이 무언가와 충돌해서 되돌아오면 박쥐는 물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잠수함이나 선박의 수중음파 탐지기가 작동하는 방식처럼요. 이 독특한 기술은 나방과 나비 같은 박쥐의 먹이에게 큰 문제입니다. 2020년에 과학자들은 박쥐의 음파로부터 숨을 수 있는 천재적인 방법을 터득한 두 종의 놀라운 나방을 발견했습니다. 나방의 날개는 소음 감소 음양폼처럼 음파와의 충돌을 부드럽게 해주는 특별한 털로 덮여 있습니다. 또한
박쥐의 반향 위치 측정을 방해하는 포크 모양의 비늘을 가지고 있어요. 날개에 있는 수천 개의 비늘은 소리의 음향 에너지를 줄여줍니다. 약한 파장이 박쥐에게로 되돌아가고 박쥐는 나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소리를 흡수하기 위해 벽에 붙일 수 있는 유용한 나노 물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소음 감소 재료보다 10배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연을 모방함으로써 창조된 또 다른 놀라운 발명품이 될 수 있어요. 페루의 한 언덕에서 36m 높이의 거대한 고양이의 이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지상 그림인데 전에는 발견이 어려웠어요. 전문가들의 연구 덕분에 마침내 2020년에 더 잘 보이게 됐습니다. 이 고양이는 나지카 라인으로 알려진 신비하고 거대한 동물 이미지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견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그림이 기원전 200년에서 10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나비야, 이리 와.